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언리얼 엔진에서 메타휴먼을 활용하여 이 라이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들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3D 캐릭터 에셋을 다운로드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라이브 바디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난이도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셜 모션까지 작동이 가능하도록 이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퀄리티 캐릭터인 메타휴먼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그러한 작업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외모의 메타휴먼을 생성하는 법을 같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메타휴먼을 익스포트한 다음에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에 불러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메타휴먼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과 또 렌더링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간단한 애님 블루프린트 작업을 해볼 건데요. 메타휴먼이 라이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라이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생성해야겠죠. 이 언리얼 엔진과 쉽게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로코코 스튜디오라는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라이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타휴먼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줘서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라이브 링크를 사용해서 이 둘을 연결해주는 최종 작업을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휴먼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만들 수 있는데요. 처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에픽게임즈 런처와 또 메타휴먼 홈페이지가 연동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실 프로젝트의 에디터 버전을 먼저 고르셔야 됩니다. 저는 5.1로 하였기 때문에 5.1을 선택하고 시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휴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여러 가지 프리셋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 프리셋을 하나를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디파이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엠마뉴엘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조금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블렌드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다양한 인물 프리셋을 섞어서 블렌드에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얼굴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도 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톤으로 오면은 백인에 가까운 피부색, 위로 가면은 황인종, 그리고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흑인에 가까운 피부 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킨 타입을 설정하시고, 대비를 내리시게 되면은 조금 더 얼굴이 노래지고, 올리시게 되면 좀 칙칙한 톤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제 러프니스를 조정하시게 되면 얼굴의 광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주근깨의 양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여러 부위에 맞게 홍조나 채도나 또 밝기도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볼에다 볼터치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볼터치의 채도를 또 변동할 수 있고, 또 밝기를 조절해서 쉐이딩이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눈으로 오시면 눈동자의 색깔을 정할 수가 있고요. 파란 눈을 줄 수도 있고, 초록 눈을 심어줄 수도 있고, 저는 갈색 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도 치아 그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잇몸, 그리고 플라그의 색상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하얀 이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잇몸 색깔은 지금도 괜찮은 것 같고요. 플러그는 가능한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얗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턱을 열어서 입 안에 어금니 쪽에도 치아 색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너무 하얀 것 같아서 조금은 색깔을 넣어줘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이션을 바꾸면 치아의 그 배열의 모양을 변동할 수가 있고요. 치아 길이도 바꿀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으로 오시면은 눈 그리고 볼터치 그리고 입술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입술의 모양도 바꿀 수 있고 또 헤어에 오시면은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선택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 머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짧은 머리도 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콘로우 스타일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게 원래 저의 머리였었죠. 저의 캐릭터 머리였었는데 콘로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콘로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로 요 뷰포트를 옮기시면은 회전하면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썹 모양도 뭐 옅게 할 수도 있고 더 두꺼운 모양으로도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좀 남자답게 숱이 많고 두꺼운 눈썹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도 길이를 연장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콧수염으로 오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콧수염이 있습니다. 네, 메타휴먼 캐릭터에 어울리는 콧수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짧은 수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수염도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적당하게 짧은 기장의 턱수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오시면은 비율을 적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체형에 비해 머리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머리 스케일을 줄이셔서 어울리는 머리 사이즈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옷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상의, 하의, 신발 다 바꿀 수 있는데 먼저 상의에서 저는 이 후드티를 선택하고 색상을 검은 후드티로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다 검정색으로 바꾸면 되죠. 2차 색상까지도 검정색으로 맞춰주시고 다른 디테일은 고르지 않고 그래픽을 한번 넣어볼까요? 딱히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지 지금 입고 있는 바지도 위에 후드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색깔만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신발은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운동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둡지 않은 빨간 색깔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끈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세팅을 해보고 전체 한번 돌려보면서 어울리는지 내가 원하는 컨셉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 동작 그리고 바디 동작 그 여러 가지 표정들을 선택해서 내가 디자인한 이 메타 휴먼이 모션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모양일지를 한번 프리뷰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동작을 해보고 또 바디 동작도 넣어보고요.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죠. 그다음에 표정도 여러 가지 제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표정 루프에 보시면 뭐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네, 이런 표정들, 얼굴 표정들을 골라서 한번 프리뷰 해보실 수 있죠. 디자인이 다 끝나셨으면은 설정 창을 꺼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디자인한 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캐릭터의 이름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엠마누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타휴먼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나의 메타휴먼으로 오시면은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메타휴먼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메타휴먼 파일을 익스포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해서 다운로드가 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메타휴먼을 디자인하고 생성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네,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로코코 스튜디오 라이브라는 플러그인을 찾으셔서 에디터에 맞는 버전을 설정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코코 스튜디오 라이브 이 플러그인이 5.1하고 5.4에서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 하나인 5.1을 선택을 하고요. 5.1 버전에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되어 계신 분들은 바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에 나오시면 게임에서 기본으로 선택하시고 저희는 블루프린트 개발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체크해 주실 건 없고요. 프로젝트 이름만 지으셔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완료되시면은 먼저 새 레벨을 하나 생성해 주시겠습니다. 베이직 버전으로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현재 레벨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메타휴먼을 프로젝트로 불러오는 작업을 해볼까요? 퀵셀 브릿지로 들어가셔서 메타휴먼 선택하시고 마이 메타휴먼을 눌러주세요. 내가 만든 메타휴먼이 안 보인다면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네, 퀄리티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퀄리티로 설정하신 다음에 우선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오른쪽에 있는 애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드가 완료되시면 우선 에디터를 종료하시고 미리 다운로드 해두셨던 로코코 리소스 파일을 프로젝트 탐색창에서 임포트하는 방식으로 넣어주시겠습니다. 로코코 리소시스 폴더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프로젝트 콘텐츠 폴더 하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모캡 같은 경우에는 메타휴먼 폴더로 들어가셔서 커먼 또 한 번 커먼 들어가시면 모캡이라고 폴더가 있는데 이 모캡 폴더를 저희가 다운로드했던 폴더로 덮으시게 할 겁니다. 해주셨으면 다시 에디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디터를 여셨으면 먼저 메타휴먼 파일들이 모두 잘 임포트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휴먼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파일들과 또 머티리얼 텍스처까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필요한 몇 가지 플러그인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코코 스튜디오 라이브 플러그인이 필요한데요. 이 플러그인은 모션 캡처 프로그램과 언리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라이브 링크 컨트롤 리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설치했을 때 라이브 링크를 사용하고 또 라이브 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메타휴먼에 리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그룸이라는 플러그인은 메타휴먼의 헤어가 렌더가 잘 되도록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모두 체크를 해주셨으면 재시작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여셔서 뷰포트를 보시면은 캐릭터가 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 LOD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상단에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LOD 싱크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LOD 값을 0으로 바꿔서 지워주게 되면은 그래서 줌인 줌아웃을 하더라도 디테일이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레벨 위로 올려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애닌 블루프린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열어주세요. 메타휴먼은 기본적으로 이 메쉬 구조가 바디와 또 페이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각의 애닌 블루프린트 작업을 오늘 해줄 겁니다. 첫 번째로 있는 이 바디를 선택하시고 디테일 창에서
메시의 스켈레톤 메시 에셋 곳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 스켈레톤 메시라는 게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이 캐릭터의 움직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뼈와 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위에 보면 이 사람의 살, 즉 피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피부가 이 머티리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머티리얼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화면에 묘사가 될지 이 LOD 세팅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고요. 밑으로 오시면은 이 뼈가 되는 이 스켈레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뼈와 조인트들이 서로 어떤 연관과 또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정보를 다루고 있는 이 피직스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켈레탈 메시 에셋으로 들어오시면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애닌 블루프린트 버튼을 누르셔서 애닌 블루프린트로 넘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 애닌 블루프린트하고 이 스켈레탈 메시 SS 앞부분의 이름이 같나요? 다르죠? 우리 메타휴먼은 맨, 톨, 노멀 웨이트, 바디 종류를 선택했는데 여기 열린 애닌 블루프린트는 피메일, 미디움, 노멀 웨이트 애닌 블루프린트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는 이 메타휴먼 애닌 블루프린트 시스템이 한 종류의 애닌 블루프린트를 여러 가지 바디 유형의 메타휴먼에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이 바디 유형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메타휴먼 바디에 딱 맞는 그런 애닌 블루프린트를 찾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는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드로우를 여셔서 다시 이 메타휴먼 폴더로 가셔가지고 요번에는 이 커먼이라는 폴더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메일, 톨, 노멀 웨이트로 들어가셔서 바디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저희 메타휴먼에 딱 맞는 바디 유형의 애닌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앞에 바디 유형 이름이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얘를 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닌 블루프린트를 여시게 되면은 이벤트 그래프가 열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 왼쪽 하단에 애니메이션 그래프, 애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눌러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님 그래프에서는 주로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처리와 관련된 작업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에서부터 이 입력값에 따른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의 전환들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공간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그래프 안에서는 여러 애니메이션을 이 노드들로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의 자연스러운 연결된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블렌딩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상하체가 다른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레이어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려는 작업은 외부에서 받아올 이 모션 캡처 프로그램의 액터를 메타휴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받아와야 되고요. 또 모션 캡처 데이터가 메타휴먼 캐릭터 바디 메시에 이제 정확히 매핑될 수 있도록 뼈대 정보를 입력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두 액터와 캐릭터 간의 동기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변수를 두 가지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변수는 코코 액터 네임 이고요. 얘의 종류는 이제 네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코 바디 맵을 만들어 줬습니다.
얘는 로코코 바디맵 데이터 클래스 레퍼런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변수는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애닝그래프로 가셔서 이 두 가지를 잠깐 옆으로 옮겨주고 여기에 로코코 바디 포즈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코코 바디 포즈 노드는 제가 방금 만들었었던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메타휴먼 바디 메시가 이제 자신이 동기화할 로코코 액터의 이름을 인식하고 그 액터의 뼈 구조를 인식해서 각 부분에 이제 맞게 리타게팅을 스스로 하게 도와주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다가 이 두 가지 변수를 겟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디맵을 리타겟 SS로 해주고요. 액터 네임을 여기다가 액터 네임에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암 레프트의 첫 번째 포즈 드라이버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로코코 바디 포즈로 가셔서 보시면은 이렇게 액터 네임 그리고 바디 맵이 생겨 있죠. 여기다가 나중에 로코코의 액터의 이름이 될 그 이름을 여기다 적어 줄게요. 여기서 미리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메타휴먼이기 때문에 메타휴먼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 보고요. 먼저 적용을 누르면은 그리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디맵을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바디맵을 고르시는데 로코코 바디맵은 메타휴먼 본 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주시고요. 컴파일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리그로 와서 컨트롤 리그에 필요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컨트롤 리그의 역할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리깅과 관련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동작의 그 섬세한 제어나 또 스켈레톤을 직접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 컨트롤 릭에 T포즈를 심어줄 건데 메타휴먼의 이 로코코 액터의 애니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디테일에 이제 컨트롤 릭, 컨트롤 클래스 여기다가 맞는 클래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를 여시면은 로코코 언더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은 액터의 이름 메타휴먼이었죠. 이 로코코 메타휴먼 T포즈 요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클래스도 잘 연결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한번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디를 위한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로 가셔가지고 페이스 컴포넌트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 페이스 스켈레탈 메쉬 에셋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페이스 메쉬 에셋에 들어오시면은 페이스와 관련된 머티리얼들 확인할 수 있고요. 우측에서 모프타기 프리뷰어에서는요. 얼굴의 표정의 변형을 또 슬라이더로 조정해서 실시간으로 프리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님 블루프린트를 눌러주시고요. 우선 애님 그래프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스 애님 그래프도 바디랑 마찬가지로 캐릭터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선 커브 변경 노드를 사용해서 이 메타휴먼의 입모양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아랫입술의 위치를 살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변경 노드는 지금처럼 이 애니메이션 모양을 수동으로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아예 재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노드입니다. 아랫입술 쪽을 조금 내려주기 위해 핀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마우스, 슈러그, 로어. 네, 핀이 만들어졌으면 옆에 값을 0.5로 기입해 주시고요. 컴파일을 하면
아까보다 아랫입술이 자연스럽게 다물고 있는 모양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메타휴먼 블루프린트를 여셔서 이벤트 그래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플레이 이벤트 노드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디 메시를 우선 가져오시고 이 바디 메시가 애니메이션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애님 인스턴스를 메타휴먼 애님 블루프린트에 형변화해 주어 타입을 바꿔줌으로써 애니메이션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로코코의 액터 이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set 로코코 액터 네임을 해주시고 로코코의 모션 캡처 액터의 이름을 저희가 메타휴먼이라고 지었었는데 그 동일한 이름을 여기 빈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깃을 메타휴먼 애님 블루프린트로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set 로코코 액터 네임 다음으로 헤어 LOD 셋업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플레이될 때 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비긴 플레이 이벤트 노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저장하시고 다시 레벨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션 캡처 프로그램 로코코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로코코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는 모션 캡처 장비를 사용해서 직접 모션을 생성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번 강의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언리얼에서 어떻게 메타휴먼에 적용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강의이기 때문에 샘플 애니메이션을 라이브로 송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샘플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샘플 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셜 모션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셜 모션 캡처 샘플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페이셜 모션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클립들을 보실 수 있는데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바디랑 페이셜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이 잘 실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스트림 파트에 가시면은 언리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언리얼은 5.4 이상 버전, 위에 언리얼은 5.4 이전 버전을 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바로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포트 넘버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체크를 누르면 바로 왼쪽에 보시면은 안테나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언리얼 엔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라이브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코코 리시버를 레벨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생성이 잘 되었고요. 아까 기억해 두었던 리시버 포트 넘버를 여기다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이 포트를 다시 로코코 스튜디오에 가셔서 복사해 오셔서 적으셔도 되고요. 이제 메타휴먼을 선택하시고 바디와 토로소, 레그, 피트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오셔서 애니메이션 모드가 유즈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애님 클래스는 이 메타휴먼 애님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브 링크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 라이브 링크를 켜시고 소스를 추가해 주시는데 로코코 스튜디오 소스에서 스튜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바디와 페이스에 소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초록불이 잘 켜 있는 걸 보셨는데 바디와 페이스의 애니메이션이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메타휴먼을 선택하시고
디테일의 검색창에다가 라이브 링크를 검색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Use ARKit Face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ARKit Face 서브젝트, 라이브 링크 바디 서브젝트에 모두 이 로코코 액터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ce에는 Face, 바디에다가는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자, 벌써 얼굴이 움직이고 있는데 몸은 그대로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방금 연결해준 이 라이브 링크의 액터의 이름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액터의 이름을 메타 휴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과 몸 모두 메타 휴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 들어오고 메타 휴먼이 페이스, 바디 모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 애니메이션을 메타휴먼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도 얼굴 표정도 잘 찍고 있고 바디 애니메이션도 좋습니다. 로코코 스튜디오에서 넘어오는 애니메이션이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